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을 이 지역구시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그 진주 사천에 있는 그 항공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마침내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산단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이게 그 의원님께서 18대 국회부터인가요? 2010년에 그 국회 지경위, 지금 이제 산자위인데, 그 간사로 계실 때부터 많이 애를 쓰신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 산단, 지정, 의미,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다른 어떤 그 일보다 상당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 항공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좀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항공산업을 우리가 좀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그 첨단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2010년도에 국가가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4가지 분야로 나눠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형 항공기를 제작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이미 이제 카이라는 그 제조회사가 우리 사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중심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그 이듬해 2011년도에 국가항공산업단지 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 위원장이 이제 전임 저희 이제 국회의원이셨던 하순봉 네. 의원께서 맡으시고 많은 이제 산학연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죠. 예. 그리고 이제 점차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올 연초에 이제 그 항공산업단지가 일단 지정은 됐죠. 지역 특화단지로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여러 개의 지역 특화단지 중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국가 또 산업단지가 되면 또 다른 문제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난달 연말에 이 국가 항공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이런 성과를 거뒀죠. 그간에 이제 저희들이 뭐 관계 요로를 방문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이제 이게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지역에서 아까 이제 유치위원회와 힘을 합쳐가지고 뭐 간담회, 토론회 이런 걸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서 큰 어려움이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노력의 결실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대 효과 어떤 경제 유발 효과 이것도 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개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이게 한 50만 평 규모의 기업이 한 300개 들어올 거고 고용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되지 않냐. 경제적인 효과는 한 뭐 크게 보면 15조 정도. 15조요. 그래서 상당한 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산단으로 잘 조성이 돼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개발 방안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우선 이제 항공산업은 첨단 산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산학, 연, 정부가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이게 해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금 항공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사나 에어부스사를 보면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이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기술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품 소재가 좋아야 좋은 항공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업과 연구단체의 이 어떤 실적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박 수출을 한 10여 년 동안
세계 1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초를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일본보다 조금씩 우리가 떨어지는데 선박 엔진 주조를 가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 1등을 하려면 이제 그런 그 부품 소재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네. 항공기도 지금 우리가 2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정말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뒷받침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우리 이제 진주의 경상대학교에 보면은 항공 뭐 이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대체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네. 역할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소임이라고 봅니다. 예. 정부는 이걸 도울 좀 태세가 돼 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2010년도에 과연 우리가 이 항공산업을 해야 될 거냐. 네. 투자만 해놔놓고 나중에 경쟁력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다 국민의 그 부담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고민을 했던 겁니다. 네.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4개 분야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중형 민항기 이제 제조를 선택을 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항공산업단지 인근의 항공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MOU가 최근에 체결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작년 12월 23일 우리 경상남도하고 사천시하고 카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MOU라는 게 이제 완성된 완제기의 이 유지, 관리, 보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항공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이 카이고 그게 이제 사천에 있다면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 되느냐. 물론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기초 시설을 다시 한다는 건 이 중복 투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과 수리는 하나의 그 유닛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간의 약간의 그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요즘 이제 이건 너가 해라. 이렇게는 이제 하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예. 정부도 조금은 입장을 이제 유보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다 합리적인 그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MOU도 시장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 단계에서 보면 군수와 민수를 합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 시장인데 2025년 되면은 이게 한 4조를 넘어서 5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디다 하는 게 효율성이 높으냐, 비용이 덜 드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가야 할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인근에 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지난달 25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예, 그 진주 경상대가 그 산업자원부가 공모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업에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말에 그 우리 경상남도 상당히 경사가 많은데요. 우리 이 이제 산업융합지구도 몇 개 지역이 이제 경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창원이라든지 또 우리 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진주, 사천을 아우르는 이런 이제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상대학교나 창원대학교나 이 관련되는 또 학교들이 있다면. 근데 이제 그 큰 기업을 보고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은 여러 이유를 댄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 인재들이 지방 내려간다 그러면은 사표내고 나가고 또 새로운 인재도 가는 한계가 있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도죠. 그래서 이게 한 5년간 국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고 경상남도 경상대학이 이 돈을 다 합쳐서 한 400억 규모가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항공산업을 비롯한 그야말로 첨단 산업이 그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인재를 적어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폭은 확실히 넓혀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사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유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의원님께서 그 챙기고 계신 그 지역 현안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올 4월 말이 되면은
LH공사가 이제 진주로 이전을 했는데 핵심으로. 예.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회사인데 그 LH뿐만 아니라 11개의 기관이 오는데 그 기관들 중에서도 상당히 첨단 그 산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라믹 연구원인데 네. 그 이제 세라믹 연구원도 탄소 섬유 실용화 센터라는 이런 테스트 베드를 하나 이제 그 가지고 오면서 기존에 이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산업, 그다음에 항공산업을 더 알차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기술을 직접 한 그 뿌리산업 예. 단지,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착공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챙겨야 되고, 또 연말에 항노화 산업 단지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항노화 산업이요. 네, 안티 에이징. 그러니까 네. 이게 늙는 것,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성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전망이 있는 산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남도에서 항노화 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의욕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정을 받았죠. 이것도 한 국비 포함해가지고 한 160억 이상이 이제 투자되는데, 우리 경상대학교에 이제 대학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산청에는 한방 엑스포 등을 유치한 이 전통 또 약초 뭐 이런 게 이제 또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이제 대학, 그리고 독성 연구소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이 연구 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그 다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국가 경제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15년 새해입니다. 새해는 근데 지금 의원님 이렇게 쭉 그 하신 것, 노력하신 것 들어오면은 지역 구민들의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올해 우리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진주시 발전의 그 기본 컨셉이 산업 문화도시다. 뭐 이런 공감대가 시민들 산업 문화도시. 네. 네.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우리가 산업적인 기반이 조금 그 약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이번에 이제 이주를 해오고, 그다음에 국가항공산업단지, 항노화, 그다음 뿌리산단, 뭐 세라믹 연구센터 등등,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그거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그 회사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일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진주가 뭐 임진난을 거치면서 네. 우리 역사에서 차지했던 예. 그런 비중, 그다음에 진주의 그 많은 인재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했던 그런 역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예술제인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뭐 유등축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조화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산업문화도시로서의 이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다듬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 산업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진주 시민들의 그 자긍심 중에 하나인 촉성루가 이게 이제 국보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 예. 6.25 그 전란 때 소실된 이후로 아주 문화재로서는 그 보기는 아주 위용도 있고 위치도 좋아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진주 그러면 촉성루, 그리고 그 촉성루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러면은 저 촉성루가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촉성루의 이 어떤 신축 내지는 정축 보완,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일도 이제 좀 한번 제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적인 기반 이런 걸 이제 잘 갖춰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고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 보려고. 예. 그런데 이제 진주에 대한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는 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첨단 산업도시로 이제 변신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말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무슨 반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 의원님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구도시, 신도시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의 원래 도심인 이제 촉성루, 진주성, 남강 이 어우러진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 발전시키고, 그다음 그 외곽에 보면은 이 사천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첨단 산업 도시하고 연계된 지역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한쪽에 진주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또 이런 부분대로 미래의 그야말로 성장 거점으로서 우리가 이 두 날개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해도 더 애쓰셔서 큰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남 진주시 을 지역구원이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구상을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용어를 42번이나 언급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재도약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유독 강조했는데요. 오랜 경기 불황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 때문에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쪼록 2015년 올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국민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